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용장골입니다. 금호봉에서 시작해서 용장사지 절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금호봉입니다. 경주 남산은 주요 봉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곳 금호봉과 저 남쪽에 있는 고이봉 두 곳이 있습니다. 고이봉의 높이는 494m, 금호봉의 높이는 468m입니다. 따지고 보면 고이봉이 조금 더 높죠. 그런데 경주 남산의 주봉우리는 금호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전체의 모양이 거북이 모양을 닮았답니다. 그래서 금호산이라고도 합니다. 경주 남산을. 그런데 오자가 거북이 오자가 아니고 자라 오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자라라 쓰고 거북이라 읽는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용장골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포석정에서 통일전까지 연결되는 남산 순환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1966년도에 박정희 정권이 경주 남산을 관광지화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닦은 건데 군인들과 경주교도소 수감자들을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포석정에서 통일전까지 8.5km입니다. 여기는 용장골로 넘어가는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오른쪽 길로 해서 용장사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용장사지 산책 스톱입니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석탑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맨 아래쪽 받침 부분을 기단부, 중간에 있는 탑의 층수를 결정하는 탑신부, 맨 이쪽에 있는 상륜부, 상륜부를 화려하게 조각하는데 약해서 대부분이 소실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탑의 층수를 결정하는 탑신부, 탑신부는 몸돌과 지붕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붕돌의 수를 세면 탑의 층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단부는 상층기단과 하층기단 두 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용장사지에서는 상층기단만 보이고 하층기단이 안 보이죠. 하층기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연안반이 놓여 있죠. 그래서 신라석공은 처음부터 이 자연안반을 하층기단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자연안반 위에 있기 때문에 하층기단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단의 받침이 보이나요? 이 밑에 있는 갑석에 포함된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죠. 그렇듯이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 밑에도 두 단의 받침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두 단의 받침은 하층기단의 받침입니다. 그래서 신라석공원이 자연안반을 하층기단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안반 위에 탑을 올린 것이 아니라 두 단의 받침을 끼워 넣어서 자연안반을 하층기단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죠? 이게 신라 장인의 노하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연안반이 하층기단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 자연안반이 쭉 연결되죠. 이 용장골 전체가 하층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해발고도 350m거든요.
이 탑의 높이가 4.5m. 그렇다면 이 탑의 높이는 354.5m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석공의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1층 지붕돌을 보면 지붕돌 받침이 4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청단이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것은 시기적으로 8세기 후반이라고 보는 근거가 됩니다. 8세기 초반이나 7세기 후반에는 이 받침돌이 5개입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로 가면서는 3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시대를 유추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용장사지 3층 석탑에서 바라보는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저 건너편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 보입니까? 저기가 경주 남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고이봉입니다. 자, 여기는 용장사지 석조 열애자상과 마의 열애자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한 장소에 2분의 부처님이 있습니다. 석조 열애자상은 머리가 없죠? 그런데 마의 열애자상은 온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큰 바위에는 신령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석조 불상들은 파손이 심했는데 이처럼 마의 불들은 큰 바위에 새겨져 있으니까 함부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마의 불들은 대부분이 온전한 상태죠. 우리가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큰 바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큰 바위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큰 바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불상이 새겨지죠. 그러니까 민초들 입장에서는 숭배를 하고 있는데 불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바위 속에 부처가 있었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잘 걷어내니까 이 불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처를 사람들이 새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부처를 사람들이 찾아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이 불상은 몸통을 보면 주름이 잘게 조각되어 있죠. 주름이 잘게 조각되어 있는 저런 기법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 후반 이후에 나타나는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름을 잘게 잡다 보니까 속이 흔히 보일 듯한 그러한 모습이 되죠. 이 불상은 용장사지 석조 열애자상입니다. 대자를 보면 아주 특이하죠.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자에 보면 3단으로 이루어진 원반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불상의 이름을 삼륜대자불이라고도 합니다. 가슴 부분에 가사건을 이용해서, 즉 영총을 이용해서 매듭을 짜놨죠. 그 영총 2줄이 왼쪽 가슴을 흘러내려서 왼손 옆에 보면 털이 달린 영총 수칠도 표현해놨죠. 그리고 아래 방석 부분은 아주 화려하게 물결 모양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물결 모양은 가사가 흘러내려서 방석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석 밑에 대자 부분에 연꽃이 또 조각되어 있죠. 맨 아래 받침 부분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암반 윗부분은 이렇게 살짝 다듬어 놨습니다. 이 자연암반을 받침돌로 사용하고자 했던 신라 장인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불상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도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용장골은 유물의 수는 삼능골보다는 좀 작아도 그만큼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용장골은 그만큼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한번 꼭 들러봐야 될 곳 중에 한 곳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절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용장사이 불상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런 공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터에서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저 위에 용장사지 삼천석탑이 보이시나요? 용장골이 탑을 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자, 여기는 용장사지 절터가 있던 곳입니다. 건물이 있던 곳입니다. 옛날 신라시대는 법당이 있던 곳과 탑 불상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시섭이가 머물면서 금오신화를 썼죠. 금오신화는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최초의 소설이라는 이야기죠. 금오신화 할 때 신화는 최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소설이니까 새로운 이야기 맞잖아요. 그래서 금오산 기석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 우리 옛날에 그 신라의 달밤 노래 있었죠. 그 신라의 달밤에 노는 금오산이 바로 이 금오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용장마을로 하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